발곡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입전형에서는 학생이 진로 목표와 관련 있는 교과를 위계적으로 선택하고 이수하였는지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곡고등학교에서는 희망 학생이 적어서 반편성이 어렵거나 관련 자격을 가진 교원이 없어 정규 과목으로 편제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교육과정과 주문형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 자세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통해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이란 이전에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불려왔던 경기도 교육청 사업인데요. 인근 지역 학교 간의 교육과정 교과목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거나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정 선택을 보장해주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관련한 뉴스가 있어서 함께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간의 교육과정을 서로 공유하는 교육 방식인데요. 학교 간 벽으로문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어둠이 깔린 시간, 용우와 다윤이는 인근 학교로 문학 수업을 들으러 옵니다. 국어 교사가 꿈인 용우와 문학소녀 다윤이에겐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다른 친구들처럼 이 시간에 야자해야 되는데요. 그냥 저희는 클러스터라서 인근 학교에서 문학 수업 들으러 오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되게 많이 기다려져요. 자작시를 낭독하는 시간. 종종 걸음으로 먹이를 찾아 봄을 찾아 뛰던 참새의 주둥아리에도 주둥아리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는데 참새 불이라는 예쁜 표현이 있는데 왜 굳이 부정적인 주둥아리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제 어조가 약간 거칠잖아요. 그걸 약간 거친 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주둥아리로 이쁜 불이 대신 전 이쁜 게 싫어요. 참새는 우리가 일상적에서 많이 보는 새고 그 새조차에게도 봄이 왔다는 의미에서 봄의 참새의 주둥아리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과감하게 거침없이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안고를 비롯한 경기도 내 5개 고등학교는 국내 처음으로 서로의 교과목을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로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을 얼마든지 수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교육과정 혁신의 유형으로 장안고등학교는 문학을, 숙지고는 외국어를, 구명고는 과학 등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교육에서 정말 현대문학, 특히 한국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 또 미래의 문학 소녀나 소년들 이런 학생들에게 막 큰 홍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수업은 해당 분야 전문 강사가 집중 수업식으로 진행하며 정규 수업인 만큼 중간 기말고사도 치르고 내신 성적에도 반영됩니다. 학생들이 흥미, 적성, 진로와 관련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반응도 좋습니다. 보통 국어 수업에는 그냥 문학 작품에 대한 얘기만 하지 이렇게 서로 창작물을 얘기하면서 교환해보지는 않는데 되게 새로운 기회라서 좋았어요. 현재 5개 학교에서 7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앞으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 지역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보면 상호 호혜형과 거점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호혜형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을 몇 개의 학교를 이렇게 교차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거점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학교를 거점으로 두고 여러 학교에서 이제 그 거점형 학교로 해당 학생들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있는데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직접 개설이 어려운 과목 등이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과목들을 소수의 학생이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쌍방향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지역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강 학생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문형 강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문형 강좌라는 것은 소수 선택 과목을 개설해서 이 학교 안에서 이번엔 개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이랑 수업 운영이나 평가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동교육 과정은 이제 여러 학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공동교육 과정이고, 주문형 강좌는 이 학교 발곡고등학교 안에서 운영이 된다라는 점, 이 점이 다른 점입니다. 장점은 타교에 학생이 없고 우리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친숙하게 등교할 수 있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예산 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험 실습비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교육 과정이나 주문형 강좌는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진로와 관련한 과목이 개설된다면 그 진로와 관련해서 과목을 수강하면 더없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듣는 내용이 다 생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특히 이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공동교육과정과 주문형 강좌 수강 여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생기부에 과세특, 과목별 세특, 세부 특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분야에 정말 더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2022학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생명과학 실험에서부터 공학 일반까지 여러 개의 학교들이 참여를 해서 10가지 정도의 과목이 오프라인으로 개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이렇게 5가지 과목이었습니다. 그 중에 발곡고가 거점이 돼서 운영을 했던 것은 저 심리학 B 3번의 심리학 B였는데요. 그래서 심리학 B는 이제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에 참여한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형 강좌인데요. 1학기 때 주문형 강좌는 1학기 때만 17주 정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 과목과 교육학 과목이 운영이 되었고요. 수요일날 방과 후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두 과목 같은 경우는 교양 교과이기 때문에 등급이 산출되지는 않고요. 이수하였는지 이수 실패하였는지 패스페일로 생기부에 반영이 됩니다. 어쨌든 이 공동교육 과정이나 주문형 강좌는 한 학기당 17주를 반드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이 17주를 꼭 채워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운영 사례를 보면 보건 수업, 주문형 강좌의 보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하여 질병 및 의료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의학, 보건, 간호 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보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업이었고, 다양한 실습을 해서 실습을 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습 사진을 좀 찍어 보았는데요. 드레싱 실습이나 주사 실습,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간호와 보건과 관련된 실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 존중 캠페인 활동 같은 것도 하여서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토의 토론 수업이나 발표 수업으로 인해서 교육학에 대한 기초, 학습, 원리, 그 다음에 다양한 평생학습까지 다양한 교육학에 대한 이론도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학자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성적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적 처리의 경우에는 전문교과나 보통교과의 경우에 3단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교양교과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패스나 페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 처리 결과를 나이스로 전송해서 위탁 학생 성적 처리 절차에 따라서 나이스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정규 교과목이랑 동일하게 성적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수업을 듣는 거라고 여기시면 되고요. 방과 후 수업과는 다르게 생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이수하게 되면 생기부에도 신청을 해놓고 미이수하였다라고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반드시 이수를 하여야 생기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평가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생기부에 이렇게 한 과목이 더 이수가 되게 들어가니까요.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결 처리의 경우에는요. 학생부 출석 작성 시 반드시 시간별로 출석을 점검하기 때문에 그 해당 시간에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결석 학생이 발생을 하면 해당 학교에 월별로 공문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나이스에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게 되니까요. 출결 관리에도 힘써야 되겠습니다. 2023학년도 개설 과목 확정 과정 및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은 반드시 자신의 진로와 진학과 연계되어 있는 수업을 들으면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정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중도 포기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고, 이게 출결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본인의 성실성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정규 교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습 의욕도 보여주어 가진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좋고요. 개설 과목의 확정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학생들의 과목 희망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개설 가능한 위학을 노력을 해서 어떤 과목이 개설이 될지 여러 학교별로 논의를 하고, 개설 과목을 확정 지으면 아마 12월 초나 11월 말쯤에 수강 신청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님도 초빙을 하고 해서 내년 2월 중에 수강 학생들을 확정 짓게 됩니다. 네, 이로써 발곡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동교육과정과 주문형 강좌에 대한 설명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